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 정례 제1차 본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LH 구조조정에 대한 경남도의 역할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사님, 경남도민에 배제된 재 논의되고 있는 불안한 LH 구조조정안이 철회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진주가 서부 경남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386회 경상남도의 정례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아동 학대 예방 사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인 책임성이 강화돼서 이제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부터 모든 걸 참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외에도 뭐 민법상의 징계권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 현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와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다. 저희들도 폐업하게 된 과정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뭐 저희들도 GA 산업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대주주에 찾아가서 물량 확보라든지 또 주주총회 연기, 또 폐업 철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이제 GA의 협력업체 폐업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카이하고 GA 산업 대표이사를 수차례 만나가지고 좀 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 확보를 좀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남에 청년이 머무는 청년특별도 경남, 이걸 만드는 계획과도 저는 깊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고 그 중에 빠진 건 뭐가 있는지, 잘못된 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들을 전환하게 하고 비어있는 걸 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을 우선적으로 손보게 만드는 게 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정책을 도가 시군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남에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경남에서도 경남 전체 75명이 사망 사고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과 그리고 노동자 측, 정부 측이 이 산업 안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산업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 보호,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에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해 가도록. 저는 오늘 세 가지 도정 현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불경을 아우르는 광역철도가 포함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산업선은 창녕대합에서 출발해서 창녕읍과 함안을 거쳐서 창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약 50km 산업선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선은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항 신항, 또 진해 신항, 마산 신항의 물동량과 함께 중부 내륙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25개의 산업단지의 물동량도 포함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도 약 60여 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건의해오고 있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시행해서 창원 산업선의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의 자료를 토대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경제부의사께서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노선을 포함한 국가
철도망의 추가 검토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도 문제, 지방도 천공 40호 이동지구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마을 그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낙동강변 쪽으로 그 우회도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정을 하면서 개설을 했는데 그쪽 부분으로 차량이 좀 많이 그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아마 대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칠서 초등학교에 그 이제 유용 분구로대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그 칠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라고 해가지고 그 횡단보도라든지 신호기, 뭐 옐로우 카펫 이런 걸 그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한 방안인 공영시장 도메인제 도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형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해서 도의회와 그리고 농민단체 그리고 유통 주체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농림부 그리고 관련 농민단체나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내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통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김해 관광육통단지 조선사업 추진과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그리고 김해 장유 지역이 처해 있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김해 관광육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협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롯데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 게 맞고요. 만일에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다자녀 가구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정부 개별 법령에서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계획으로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출산 기조와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 2자녀 이내로 확대하는 상태고 있습니다. LH에도 그런 흐름을 따라서 LH 경남지역 본부에서도 다 지금까지는 다자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없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LH하고 저희 도시구하고도 서로 협의가 좀 됐고 지금 시범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군 단위에서 시군이 현장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이 또 다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 관광육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도 그렇고 경남도와 롯데 그리고 지역 주민이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남아있는 사업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롯데에도 그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걸 좀 함께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미래전략국 업무로 지금 그 업무 소관이 이전이 돼 있는데 미래전략국 직원들을 포함해서 김해시가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마지막으로 그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다자녀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정책적인 방향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더 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수원시가 이제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 했듯이 각 시군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장유 지역 고등학생 신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금년에는 1,702명이고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1,700명대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생 배치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구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동 초등학교 학구를 지금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이후에 학생 수가 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통학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소해내는 방법, 물론 그것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또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당장의 불이익을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학부모님들의 사정을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삼천포 신항 여객터미널을 선착장 가까운 곳으로 신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삼천포 신항여객선의 원활한 운항과 터미널 및 선석 사용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사천시, 운항선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난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이라는 시수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천 산업단지 및 사천 공항 일원에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위 영향이 있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난 2월 관계기관 회의 시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도 난강댐 취소 능력 증대 사업에 대한 침수 및 피해에 대해 우리 도를 포함하여 관련 시군, 수장공사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환경부와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난강댐 물 공급은 포기했다라는 포기 선언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전제로 우리 경남 동부 지역 도민 190만 명이 낙동강 본류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최근 창원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포인트 아웃 제도와 함께 지난해 불법 촬영 사고 이후에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절차나 매뉴얼이 법령이 또는 규칙이나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 절차가 어떤 정돈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원 대상 성비위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강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원에 의한 성비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학생, 학부모, 도민들께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86회 정리회 제1차 본회의 산의를 선포합니다.